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제목이 라조육 이사이 해보신 분 어디서 만드셨나요?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SNS상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글인데 근데 얼마 후에 누군가가 진짜 소름 끼치는 가설 하나를 이렇게 툭 하고 던져놨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라조육은 인육, 이유? 인육? 이사이는 거래를 뜻하고 BGM은 신체 부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서 정리를 하면 여자친구를 날 것으로 거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끔찍한 말이 되는 거죠. 네, 온라인상에서 완전 난리가 근데 났었어요. 이 글이 올라온 날짜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날짜가 언제였죠? 뭐냐면 인육거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오원춘 사건. 아, 네. 피해서 아는 사이였어요. 피해서 아는 사이였어요. 구독자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오원춘 사건이 터진 게 2012년 4월. 그리고 2달 뒤에 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인육 사건으로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CSI 팀이 현장에 있는 핏방울을 전부 다 일일이 1, 2, 3, 4, 5, 6, 7, 8일 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다 채취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의 혈흔이 단 한 방울이라도 나온다면 여죄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안 나왔죠. 2006년 부산에 사는 김씨 부부가 오붓하게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 택시에 탔는데 갑자기 잘 가던 택시가 길에 멈춰 섰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난감해하며 김씨에게 잠깐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김씨가 알겠다고 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 차에 김씨의 아내를 태운 채로. 그로부터 몇 주 후 김씨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김씨의 아내가 발견됐는데 간, 신장 등 장기가 모두 적출돼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2006년 8월 21일에 실제로 난 기사예요. 혹은 변사체로 발견된 내 안에 간, 콩팥 사라져. 그러면 실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뉴스는 가짜 뉴스예요. 아. 네. 기자가 누군가한테 제보를 받아서 결국 기사로 썼는데 그게 사실 확인도 아무리 안 하고? 사실 확인은 안 하고 쓴 기사. 수소문을 해도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더래. 근데 끝내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유빈 씨. 네. 재래시장에 건어물 판매대를 한 여성이 지나고 있는데 낯선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세대! 이 건어물 좀 맛봐요. 낯선 아주머니가 건넨 건어물의 냄새를 무심결에 맡은 이 여성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액트랩. 얼마 후 여성의 돈과 소지품은 물론 장기까지 없어졌다. 어머. 저는
단체 문자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뭐 마른 해산물을 추천하며 접근하면 조심해라. 그거 해산물 아니다. 에틸 에테바토라는 마취약이다.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잃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 간다더라. 그 경고문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틸 에테르바토라는 마취제는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는 약품이야. 근데 에틸 에테르라는 마취제의 일종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해. 근데 이것 또한 실험실에서 개구리나 쥐를 실험할 때 사용되는 동물용 마취제라서 그러니까 에틸 에테르 들어가. 사람이 냄새를 맡고 기절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양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캠퍼스 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한 새내기 대학생이 자취방을 구하러 학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타나 말을 걸어왔다. 학생, 싼 값에 좋은 방이 나왔으니까 나 따라와봐. 차에 올라탄 새내기 대학생에게 아주머니는 목 좀 축이라며 음료를 건넸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로 잠이 들어버렸고 잠에서 깨보니 손발이 묶여져 있었다. 학생은 겨우 발버둥을 쳐서 들키지 않게 한참을 숨어 있다가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근데 9년 전에 이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구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상한 자가 다가오면 즉시 112나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 어머. 그러니까 이건 있었던 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 학교에 10년 이상 계신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쭤봤어요, 실제로. 그런 소문인데 다 그냥 분위기로 막 지금 그게 뭐 수사가 되고 이런 그런 거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 학생이 비해리고 대대적으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교수님도 소문으로만 들었대요. 마침 그때가 방학 기간이라 학교 앞에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서 교수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소문을 듣고 단체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오랫동안 인근 경찰서에서 순찰도 하고 뭐 학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피해자는 찾지 못했어요. 실제 사례는 네. 없었구나. 결론은 이 이야기도 괴담이에요. 괴담이야.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메일 이렇게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 네. 이거는 운을 떠주세요. 귀, 귀하의 신, 신장, H, heart, 심장, liver, L이죠, 간. 그다음 CO, 코니어, 각막, 그다음에 판크레아스, 췌장, 텐던, 힘줄, 레티나, 망막. 헬리콥터 스페링이랑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공공 화장실 가면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어. 맞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써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그 화장실 메모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솔직히 이게 좀 힘든 일이긴 한데요. 네네네. 근데 서로 간에 초지 검사자를 매칭시켜서 네. 적합률이 60% 이상 나왔을 때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보면서 네. 환자가 입원인 경우는 수술하시게끔 준비를 해요. 가격은 지금 진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 아, 진짜로? 보호자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본인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환자의 친인척으로 바꿔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화장실을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저런 스티커 같은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마 CCTV 때문에 없어졌을 것 같아요. 건물마다 다 있잖아.
누가 붙였는지도 수지가 붙이러 온 알고. 사람들 다 보이지. 그리고 실은 SNS로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근데 놀랍게도 실제 현실에서 귀신 헬리콥터 이 해시태그로 장기 매매를 시도한 남자가 있었어요. 시도했던 남자가. 네. 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거의 매일 한 차례씩 무려 120차례 자신의 SNS에 장기 매수자를 찾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장기 매매 브로커를 가장한 경찰한테 체포가 됐는데 제목이 장기 적출 인신 매매 예비예요. 예비? 예비. 피고인은 2018년 9월 1일경부터 신장, 심장, 콩팥 등 종류별로 전부 다 팝니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분만 연락 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김 씨가 장기를 사겠다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사람을 통째로 데려다가 뜯어 팔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째로 사는 브로커나 장기만 따로 팔 수 있도록 작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장기 뗄 사람은 두 가족인데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인당 15억에서 20억입니다. 자기 돈을 갖고 도망친 채무자 2명에게 앙심을 품고 남자 2명과 그들의 아내 2 그리고 2살, 4살 자녀들까지 납치해서 장기 매매를 시도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 명의 장기 매수자와 브로커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소개비와 검사비 명목으로 실제로 돈도 오갔고. 조금만 늦었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몇 년형을 산 거예요? 이건 사람이? 나는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에? 이게 어떻게 양형이 이렇게 되죠? 그것만 처벌한다는 얘기죠. 이건 예비인데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예비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죠. 10년도 사실은 저는 아니, 되게 진짜 이 적당하거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이 지금 판결문에 그게 다 판결을. 있는데도 1년 네. 6개월이라는 게 그죠? 우리나라에서 장기 매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봤어요. 난 무조건 불가능했으면 난- 좋겠어. 2015년이에요. 예. 경찰이 그냥 동네 조직 폭력배를 잡아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몸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이 13개가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위조된 신분증들이었어요. 장기 밀매 조직이었던 거예요. 모두 12명. 실제로 이들이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다 신장 삽니다 같은 그 우리가 흔히 봤던 스티커 있죠. 그걸 붙이고 다녔던 장기 매매 조직인데 그 스티커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 4개월간 22명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모집된 22명 중에 16명은 실제로 전국 각지 병원에서 건강검진까지 받았고요. 수술 날짜까지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경찰한테 덜미를 잡힌 거지.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한테 포섭이 된 3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 교통 같은 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건만 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배달만 하면 된다고 몇백에서만 뭐 1000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찰분들이 진술할 게 조금 있다고 뭐라 하시대요. 그럼 어떤 조직에 이제 좀 타깃이 될 뻔했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이 소년들은 모두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유형고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사라져도 뭐 전혀 알기가 힘든. 알기가 힘든 아이들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죠?
노리는 거네 이거. 네. 이게 참 기분이 그런 게 가난하고 힘든 분들은 수요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게 불법으로- 한두 푼하는 게 아니니까. 불법으로 택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난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급자가 아무리 자기 동의하에서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도 저렇게 맞아요. 그 정말 피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는 근본적으로 문제다 막아야 이렇게 돼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범죄수사대에 계셨던 형사님에게 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예, 과거에는 그 엄성적인 이제 거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 브로커들과 연계해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 한우들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모집한 후에 중국에서 원정 장기 밀매한 그런 사건들이었고요. 중국에 가서 어떤 장기를 이식을 받았었나요? 사고사에 그런 장기 기증자, 그 다음에 그 자연사에 의한 그 장기 기증자도 있었지만은 교도소를 통한 사형수의 그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중국에서 실제 그 사형수들을 연고가 없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신 자체의 모든 것을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기를 이식하는 데 쓰는 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족한테 연락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매매를 해버리는 또 중간에 이런 또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문제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2015년인가 하여가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아예 법적으로도 사형수도 일체 금지다 이것은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것이다 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멍침한 데서 창고에서 적출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장기가 굉장히 이제 외부로 나오면 세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송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뭐 여행 가서 뭐가 뭐 안구가 적출돼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닐까 싶어. 그다음 이런 괴담들은 기본적으로 교묘하게 공포와 혐오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싫어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장하지.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잔혹한 놈이지만 사실 오원춘은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인육 얘기가 쉽게 뭔가 덧칠해진 게 자연스러워. 있거든. 혐오라는 그렇지. 프레임을 씌워서 저는 오늘의 결론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기 기증서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죽고 나면 사후에 사후에 고귀한 굉장히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해서 어떻게든 이 괴담의 언저리에 장기 기증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러나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불행이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서약을 했습니다. 멋지다. 네. 저도 했어요. 네, 저도 했어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건 이유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약간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운전자가 사라진 거야. 바람처럼 사람만 딱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도망을 쳤다? 보험사기 이런 게 워낙 많이 나.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요. 어떤 다른 힘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뭐야 또?